오늘 생성형 AI를 곁들인 콘텐츠 이벤트 바이럴 시키기 세션을 주제로 발표를 드릴 박세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토스에서 페이스페이 플랫폼 팀에서 이제 페이스페이라는 제품과 그리고 국내 해외 QR 결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의 목표 자체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제 저희 제품을 자연스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미션입니다. 네, 이 세션에서는 이제 저희 팀이 콘텐츠 이벤트를 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그 이벤트를 바이럴을 어떻게 시켰는지 그리고 실제 제품에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그 과정을 조금 공유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선 먼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왜 이 콘텐츠 이벤트를 하게 됐는지인데요. 그거를 말하려면 우선 페이스페이, 페이스패스라는 서비스를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혹시 이 서비스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네, 많이들 없으시죠? 네, 이거는 저희가 새롭게 만든 서비스이고요. 이제 페이스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나 카페에서 얼굴 인증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이제 페이스패스는 공연장이나 공항에서 얼굴 인증을 통해서 입장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지금은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울에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고요. 곧 전국으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서비스가 새로 나오면 사람들한테 저희 이런 서비스 새로 나왔습니다 하고 알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처음에 선택했던 것은 바로 사전 신청이었어요. 사전 신청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서비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서비스가 저희가 오픈할 예정이에요. 한번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등록해 보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서비스를 알리는 방식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 간단한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가 아무래도 오픈되기 전에 미리 사용자들한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의 여부나 아니면은 이거를 써보고 싶으신지 이런 사용자 온도를 미리 느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가 한 사전 신청 같은 경우는 크게 4단계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이제 인트로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인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얼굴 인증과 본인 확인 이렇게 크게 4단계를 가지는 방식으로 저희가 퍼널을 구성을 했어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각 이렇게 퍼널이 있게 되다 보면 각 퍼널에서 유저의 이탈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4단계에서 유저 이탈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이탈 중에서 제가 처음에 이제 집중을 했던 부분은 바로 얼굴 인증 단계였어요. 왜 얼굴 인증 단계에 집중을 했냐라고 한다면 이제 페이스페이, 페이스패스 서비스 이름을 통해서 뭔가 얼굴과 관련된 서비스구나.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얼굴 인증이라는 단계가 좀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예상이 될 수 있는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저희의 예상보다 많은 유저들이 이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탈을 하지? 좀 궁금해서 유저 설문을 돌렸었고요. 그 결과 이제 나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오늘 화장을 안 해서 안 돼요. 아니면 민망해요. 라는 것처럼 이제 얼굴 인증이라는 것 자체에 심리적 허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대한 좀 해결책이 필요하다. 심리적 허들을 낮출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유저 이탈을 막아야 된다라는 점에 먼저 집중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유저 이탈을 막는 방법 저희들 좀 잘 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이거 한번 써보시면 저희가 얼마 드릴게요 하는 보상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아니면 이 서비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쓰고 있어요. 아니면 친구한테 공유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소셜 프루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서비스 진짜 안전하니까 믿고 써보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저희가 집중했던 건 바로 콘텐츠 이벤트였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이 저희한테 좀 맞지 않다는 이유도 있기는 했지만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유저분들이 얼굴 인증이라는 경험 자체에 좀 거부감을 느낀다는 걸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거부감이 바로 익숙하지 않음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저분들이 좀
얼굴 인증이라는 경험 자체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가볍고 재미있게 해볼 수 있는 좀 컨텐츠들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인증을 하면 나를 닮은 캐릭터가 나오고 내 얼굴이 담긴 추석 메시지 카드를 보낼 수 있고 이제 내 전생을 찾아주는 서비스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벤트들 결과 항상 좋지 못했어요. 이제 저희가 가장 잘 됐던 전생 이벤트랑 가장 효과가 좋지 않았던 토바타 서비스를 비교를 하면요. 이제 공유 성공률 같은 경우는 5.3배, 그리고 CBR 같은 경우는 2.1배, 그리고 AU 같은 경우는 9.7배라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오늘 세션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바이럴이었습니다. 그럼 바이럴이 뭘까요? 바이럴은 이제 입소문을 타고 콘텐츠나 정보가 소비자들 사이에게 빨리 퍼져나가는 현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명에게 공유를 하고 그 사람들이 또 공유를 하고 또 공유를 해서 사람들에게 점점 확산되는 구조가 바이럴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바이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소문을 통해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적은 광고 비용을 가진다는 장점과 그리고 아무래도 내 친구나 가족을 통해서 이게 공유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광고를 봤을 때보다 전환이 높다라는 장점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빠른 사용자 증가가 가능하던 거죠. 그리고 이런 바이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바로 바이럴 K라는 지표를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요. 이미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제 한 사용자가 평균적으로 초대한 사람 수에 초대받은 사람의 전환율을 곱하면 이제 바이럴 K라는 지표가 나오게 되고요. 그걸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한 명이 평균적으로 한 명을 초대해서 100%다 전환이 됐다라고 한다면 바이럴 K가 1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한 명이 평균적으로 2명을 초대했는데 전환율이 50%밖에 안 됐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바이럴 K는 1이 됩니다. 이제 이런 바이럴 K가 커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서비스의 성장 속도에 큰 차이를 만드는데요. 그러면 바이럴 K 좋은 것과 나쁜 것에 어떤 기준으로 그걸 알 수 있지?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사실 서비스마다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토스에서 한글날 이벤트라고 이제 1만 원을 주는 게임 스킴이 있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된 이벤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당 바이럴 K는 1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상을 주는 스킨보다 이제 컨텐츠 자체는 보상이 없기 때문에 바이럴 K가 평균적으로 낮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이럴 K 1이면 좋다, 아니면 1.4가 돼야 된다 이렇다기보다는 내 서비스가 가진 여러 번 좀 이벤트를 해보면서 내 서비스는 바이럴 K가 몇 정도면은 잘 되는 거구나 이런 기준을 조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결과를 보면요. 이제 토바타 대비 전생 이벤트 같은 경우는 공유 성공률도 높았고 CBR도 높았기 때문에 AU가 9.7배 정도 차이 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왜 콘텐츠 이벤트를 했고 거기서 왜 바이럴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그러면 그 바이럴 어떻게 시키는 건데? 라는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콘텐츠 중점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평상시에 콘텐츠들 많이 보시나요? 네, 저는 많이 보는데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많은 콘텐츠들 중에 공유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몇 개만 공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왜 공유하지? 언제 공유하지를 좀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이 콘텐츠 재밌다라는 점도 공유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공유라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보면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한테 공유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 때 이거를 공유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받는 사람도 이거가 왜 공유됐고 그리고 누구한테 공유했는지 이거를 받았을 때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이런 특징을 가진 게 공유가 잘 되는 콘텐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를 조금 정리해서 말해보자면 이제 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기 표현이 가능할 때 콘텐츠 공유가 잘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뭔가를 공유했을 때 그 상대방으로부터 이거 재밌다, 이거 귀엽다 라는 이런 피드백이 왔을 때 제가 그걸 공유함으로 인해서 공유의 목적이 달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효능감이 느껴지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 콘텐츠가 공유가 잘 되는 콘텐츠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의 목적은 바이럴 많이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인 즉슨 한 콘텐츠가 최대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자기 표현감 그리고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콘텐츠가 바로 대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런 최근에 공유가 잘 됐던 콘텐츠 생각해보면 제 머릿속에는 바로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만들기가 있을 것 같아요. 지브리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너무 친숙하게 느끼는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공유받았을 때 뭔가 공감이 되고 그 공감으로 인해서 피드백을 잘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유를 한 사람은 그런 피드백들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도 저 이미지 만들어서 공유하고 싶은데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이제 바이럴은 이제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이제 누가 누구에게 왜 어떻게 공유할지가 설계돼야 되는 기획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획 자체는 이제 바이럴이 잘 되게 하는 것을 넘어서 또 실질적인 역할을 가지는데요. 우선은 실제 서비스가 오픈한다고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제 허들이나 리스크를 중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예요. 요거를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긴 퍼널과 생성형 AI의 결과물이라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거를 기획으로 어떻게 중화시킬 수 있냐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AI 같은 경우는 사람이랑 달리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능력 자체가 없잖아요. 그 기준은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선정적인 옷이라는 결과물이나 아니면 6개, 7개라는 손가락 같이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결과물이 극히 낮더라도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리스크들은 저희가 아무리 QA를 꼼꼼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제 통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럴 때 이제 저희가 기획을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는 AI가 그런 리스크를 가지니까 결과물을 얼굴 중심으로 상체 위주로 보여주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리스크 없이 서비스를 출시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겠죠. 그리고 또 기획이 가지는 두 번째 역할이 있는데요. 바로 기대치의 재정의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혹시 여기서 AI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아니죠. 다들 너무 익숙하고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그래서 한 번쯤은 좀 사용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익숙하다는 것의 의미, 사람들이 그것의 결과물에 대해서 큰 기대치를 가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결과물을 공유했을 때 사람마다 그 기대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뭐야 완전 구려 라는 기대치가 높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기획이라는 거를 저희가 한 스푼 더하면 이제 그 기대치를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거 내 전생이라는데 어때? 라는 기획을 넣었죠. 그랬을 때 그래도 닮진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전생이잖아요. 지금 현생이 아니라
그러면 뭐 2% 들어간 오렌지 주스도 오렌지 주스니까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이제 설정을 통해서 유사도가 낮아도 사용자는 컨텐츠를 수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기획을 통해서 저희가 결과물의 해석 여지를 열어줌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기대치가 높은 사람도 결과물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이제 기획이 가지는 두 번째 장점이자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왜 바이럴이 중요하고 그리고 바이럴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실제 서비스에서 방금 말했던 것들을 어떻게 풀어내서 했는지를 예시를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시로는 전생 수채화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말했죠. 누가 누구에게 왜 어떻게가 중요하다고요. 그거를 설계하고 기획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면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는 조금 저희가 이미 정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토스에서 서비스를 만드는 거니까 토스의 유저가 대상이 될 거고 그리고 그 대상이 이제 자기 주변이나 SNS를 통해서 결과물이나 링크를 공유하는 거를 기대를 하겠죠. 근데 약간 어려운 게 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앞서서 말했듯이 사용자가 이거를 공유를 하게 하려면 이게 자기 표현 욕구가 실현이 돼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표현의 욕구라는 걸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그냥 그 사람을 닮은 결과물을 주면은 그게 실현되고 그거를 공유하고 싶어지는 걸까요? 그거를 좀 실제 서비스 예시를 통해서 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진행을 했던 토바타라는 서비스였어요. 이제 사용자가 얼굴 인증을 하면 자기 얼굴을 담은 캐릭터를 이제 주었고요. 이제 저희가 에셋을 미리 만들어 놔서 얼굴을 인증하면은 그 얼굴의 특징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결과물을 주게끔 구성을 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웬걸 유저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사용자마다 다른 거였어요. 이거 다 똑같은 거인 줄 알았는데 왜냐면 저희가 아무래도 에셋을 활용하다 보면 한정된 자산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물을 받은 사용자는 그거에 이 캐릭터가 나랑 닮았어 라고 느끼기는 조금 부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이 캐릭터 자체는 자기 표현의 욕구를 좀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의 예시인데요. 이거는 반대로 너무 사실적이어서 이제 공유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이벤트를 기획을 할 때 저희가 이거는 본인의 특징이 충분히 드러나면서 이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유할 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를 닮지 않은 캐릭터 탈락, 그리고 나를 너무 닮았어, 이거 너무 사실적이어서 공유하기 창피해, 사진 탈락.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를 닮아서 이제 자기 표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으면서 이건 내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었던 일러스트 타입을 좀 다음 콘텐츠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저희가 빠르게 실현을 할 수 있었던 수채화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콘텐츠를 기획을 해야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얼굴을 인증해서 수채화 결과물이 나온다면 이거 공유할 만한 콘텐츠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 퍼널 통과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우선은 저희가 유저들이 퍼널을 통과해서 무언가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건 거기서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한 기대가 내가 그 서비스를 사용하기까지 투자하는 비용보다 커야 그거를 다 퍼널을 뚫고 가서 서비스를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채화 이벤트 앞에 보신 결과물 같은 경우는 이제 보는 순간 유저가 그 서비스 인트로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어떤 결과물을 받게 될지 바로 예측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로 이미지 만드는 거 너무 흔해요. 이거 저희 서비스 아니어도 밖에서 무료로 수천 장 만들 수 있게끔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클릭 몇 번으로 이미지 만들 수 이미 있는데 저희 서비스 그 퍼널을 뚫으면서까지 유저가 사용한다? 그거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이 퍼널을 뚫고서 하고 싶게끔 만드는 컨텐츠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위한 좀 장치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사용한 장치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궁금증이에요. 이제 좀 궁금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제가 처음에 MBTI 테스트를 해봤을 때 왜 했는지가 기억이 나실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가 공유해준 결과를 보고 뭐야 이거 완전 그 사람 그 자체네, 나도 해보고 싶은데 나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궁금증으로 좀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생 이벤트 같은 경우도 이 점을 참고해서 이제 강철 망나니, 만성피로 임금, 대쪽 선비 이런 좀 다양한 직업을 조선시대 배경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사용자 호기심을 좀 유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과물의 다양성 자체는 사용자의 호기심을 이렇게 유도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 사용자가 결과물을 받았을 때 이거 나에 대한 내용이구나, 나 맞춤 내용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장치이기도 해요. 왜냐면 사실 내가 이거 해서 재밌다고 해서 공유를 했는데 너도 나도 다 같은 결과다 라고 한다면 사용자는 그걸 더 이상 자기한테 맞춰진 내용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그리고 자기한테 맞춰지지 않은 내용이다라는 건 더 이상 공유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와도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저희는 좀 다양한 결과물을 일부러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나 이거 나왔는데 너는 뭐 나왔어? 라고 공유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과물 자체가 내 걸로 느껴져야 더 많이 공유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위한 트릭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반엄 효과예요. 반엄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혹시 친한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는데 가끔은 혼자 있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다 그렇다고요? 네. 네.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일반적이고 모호한 문장을 보면 자기 이야기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가져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반엄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효과 때문에 이제 혈액형이나 별자리 같은 콘텐츠들이 오랫동안 저희한테 사랑받은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생의 직업들이 자기의 결과로 더 연관된 결과물로 느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누구나 느낄 만한 그런 일반적인 특성을 전생에 너의 직업에서부터 유래된 거야 라는 식으로 문장을 풀려고 했고요. 그런 문장 표현 자체는 일반적이고 좀 해석의 여지가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만성피로 임금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생에 참견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은 잔소리가 지긋지긋해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혹시 잔소리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머슴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지금은 일하기 싫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일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 네, 그리고 안 피곤하신 분 없죠? 네, 이처럼 일반적이고 좀 모호한 문장들을 통해서 다 자기 얘기처럼 느껴지는 구성을 사용을 했고요. 그 결과 많은 사용자분들이 이거 진짜 내 얘기다, 요즘 내 상태랑 너무 똑같아, 토스가 나 사찰하나 봐,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자신의 콘텐츠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제 퍼널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스토리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는 뭔가 몰입을 하거나 공감을 하게 되면 그 안의 흐름에 따라 행동하는 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요. 예를 들어서 게임이 그렇죠. 저희가 뭔가 게임을 할 때 그 게임에 몰입하고 공감하게 되면 그 안에서 생기는 콘텐츠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수행해요. 스토리는 그런 몰입을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저희 전생 이벤트에서는 신비로운 구슬이 얼굴을 보고 전생을 찾아준다라는 설정을 통해서 이제 저희의 그 전환의 허들이었던 얼굴 확인 과정을 이제
스토리의 일부로 경험할 수 있게 하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허들이었던 약관 동의도 이제 자연스럽게 스토리 안에 녹여져서 이제 전환을 높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왼쪽은 이제 저희가 스토리를 안 넣은 버전이었고요. 오른쪽은 스토리를 넣은 버전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스토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4페이지 정도가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약관 동의율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있는 버전이 9%포인트가 더 높다는 결과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저희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페이지가 는다는 건 사실 그 페이지마다 유저리 이탈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4페이지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유저가 이탈할 수 있는 시점이 늘어났지만 오히려 몰입을 통해서 전환율을 높일 수 있었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세션에서는 콘텐츠 이벤트를 하게 된 배경, 그리고 바이럴이 중요한 이유와 그리고 바이럴 하는 방법, 그리고 그 예시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콘텐츠 성공의 핵심은 바이럴의 여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이럴이 되기 위해서는 유저가 그것을 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 하고 싶게 만드는 건 우연의 결과가 아닌 이제 기획의 영역이라는 거. 특히나 콘텐츠 이벤트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자기 표현 욕구를 충족시켜줄 때 유저가 공유하고 싶고 바이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자기 표현 욕구는 결국에는 공감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전체 스토리가 공감될 때, 결과물이 공감될 때 콘텐츠 이벤트는 바이럴 된다는 것 공유드리면서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